이 아이가 실제로 위험회피가 95%에 확실히 이 아이는 불안이 높은 친구가 맞다라고 여겨지시면 그 불안을 다룰 수 있는 방법들이 그러면 불안을 다루는 아이로 크게 돼요. 실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 계속 회피만 하던 아이가 나의 주장을 하고 왔을 때. 네. 그리고 이걸 촉진해주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집에서 이걸 실제로 거예요. 어머님 제가 이 기질에 대해서 떠올랐던 궁금증들 그리고 혹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가정에서 함께 해야 될까요? 하는 어떤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 질문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5% 나왔어요. 근데 더 크면 낮아지기도 하나요? 어머니 계세요? 네, 네, 어머니 네, 그 위험 회피가 95인 게 엄마도 이해가 돼요? 아이의 일상생활 속에서? 제가 위험 회피가 객관적으로 높은 친구들이 보이는 어떤 행동 특성들, 부정적인 특성들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그게 그거를 어렸을 들으셔도 때보다는 조금은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수치가 어, 너무 많이 높게 나와가지고, 네. 엄마 좀 네. 놀라셨어요. 아니요, 자, 예상은 했어요. 자, 어머님들. 위험 회피가 95%인데 더 크면 낮아지기도 하나요? 뭐, 이제 저한테 아이가 크면서 점점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크면 나아지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들, 실제로 많이 질문들 주시는데, 큰다고 그냥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실제로 위험 회피가 95%에 확실히 이 아이는 불안이 높은 친구가 맞다라고 여겨지시면 그 불안을 다룰 수 있는 방법들이 육아에 적용돼야 돼요. 그러면 불안을 다루는 아이로 크게 돼요. 실제로. 그런데 이 아이는 되게 잘 놀래고 그래서 금방 눈물이 나고 금방 히 계속 이렇게 약간 찡찡거린다고 하죠. 근데 엄마가 그거를 이해해주기보다는 자꾸 짜증이 나요. 뭘 해도 그냥 시원스럽게 한 번에 만졌으면 좋겠는데 너무 오랫동안 주춤주춤하니까 엄마의 성격이 엄마는 낯설고 새로운 걸 되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성향이란 말이에요. 활동성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전반적으로 속도도 빠른 사람이다. 근데 내 아이가 계속 울고 정체돼 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뭐 하나를 겨우 해서 답답해 죽겠다라고 느끼면 엄마도 결국에는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랑 4년, 5년 같이 살다 보면 짜증이 나겠죠. 그래서 엄마가 아이한테 좀 짜증을 내거나 다그치거나 하면서 엄마도 모르게 아이한테 나서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반응을 한다. 그러면 그냥 큰다고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예시를 들었는지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의 기질을 이해한다라는 건 궁극적으로 조화로운 양육을 위해서 필요해요. 나의 성향을 이해하고 내 아이의 기질을 이해했을 때, 그래서 어떤 부분이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서로 계속 부딪히게 되는지를 이해했을 때야 비로소 내가 이 아이와 함께하기 위해서 어떤 부모로서의 언어와 정서와 행동을 보여야 되는가를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의 어떤 기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를 점검해보고 거기에 따른 양육 행동이 설정이 되면 지금 위험 회피가 95%라도 점진적으로 그걸 다루고 더 적응하는 아이로 클 거고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한 채로 계속 부딪히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이는 그걸 다루는 방법을 못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위험 회피가 지금 보여주는 이 수치를 통해서 내가 이 아이에 대한 이런 불안을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해주고 있는가를 점검해 본다고 하면, 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나아지기 위해서 내가 조금은 더 이런 이게 노력을 마이크 아니야? 하는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이가 남자아이예요. 원피스나 핑크. 이거 어머니 남자아이인데 우리가 사회적 성을 고려했을 때 남자아이면 바지 좋아해야 되고 그리고 색깔도 좀 남성적인 뭐 파랑이나 초록이나 그죠? 회색, 검정 이런 거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원피스 좋아하고 핑크 반짝이는 거 좋아하니까 걱정되시는 거예요? 네. 어머니 근데 엄마가 막 고민해봤을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왜 원피스랑 반짝거리는 거 좋아할까? 근데 그 얘는 떠오른 이유 있으세요? 이쁜 거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응. 위에도 형이거든요. 네네. 형이고
지금 보면은 그냥 무조건 보면 어린이집에서도 선생님이 핑크색 교구나 색연필, 색종이는 다 씌울 거. 네. 머리도 안 자르려고 그러고, 아, 머리 안 자르려고 그래요? 네, 머리도 안 자르려고 기르고 싶대요, 그러고, 머리? 지금 예, 머리 못 자르게 하거든요. 오, 그러니까 여자같이 뭐 시크릿 주주 막 이런 거 좋아하고, 네. 그런 거 춤추는 거 좋아하고, 혼자 막 연극도 하고, 거울 보면서 막 자기가 하고 뭐 하면 엄마 나 이뻐 이런 거 하고. 근데 시우는 예쁜 거 좋아해요, 확실히. 네, 그냥 옷을 무조건 핑크가 들어가야 되는 거를 입으니까 네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엄마 걱정되시는구나. 어머니 아이 연령이 어떻게 돼요? 이제 4살 들어가는 아, 거거든요. 이제 4살 됐어요? 네네. 올해? 아, 어머니 그리고 시우가 전반적으로 놀이하거나 활동할 때 어때요? 막 뛰어다니고 소리치고 이런 편이에요? 아니면 조금은 사부작사부작? 조금은 세심한? 어떤 축의 행동성을 더 많이 보여요? 반반인 것 같아요. 얘는 형아랑 있을 때는 뛰어다니고, 네. 보통 근데 형아랑은 좀 다르게 앉아서 색칠 공부하고 그림 그리기 하고, 그다음에 말대꾸를 하고. 말대꾸를 해요? 네, 지네 형은 한 번도 지금까지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얘는 네. 뭐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이제 엄마 미워하고 방에 들어가 문 닫고 오, 방에 들어가서 그쵸. 있는다거나. 엄마가 이제 첫째 아이도 아들인데 둘째도 아들이라서 사실은 되게 비슷한 성향을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로서 보이는 그 남성적인 성향, 우리가 사회해야 될 어떤 성에 대한 관념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어머니 이거는 둘째 아이하고 첫째 아이가 똑같이 남성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특성이 좀 달라서 그래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둘째가 첫째하고 막 뛰어놀고 신나게 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조금은 더 정적이고 세심함이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첫째보다 2차 정서가 더 잘 분화되어 있어서 엄마가 자신에게 조금 거칠게 이야기를 하거나 조금 이렇게 무심코 툭 말을 내뱉으면 그런 거에 서운함도 더 잘 느끼고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더 잘 이해하는 아이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첫째 아이보다는 사회정서적 발달이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그냥 다 네. 퉁쳐서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첫째 아들보다는 둘째가 조금 더 사회정서성이 민감하게 발달하고 있는 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을까요? 그리고 근데 뭐 사실 남자아이라서 이런 사회정서적인 세심함이 있는 남자아이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은 딸 같은 아들이고 아들이 조금 더 살갑고 뭔가 정서적으로 통하는 게 있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되게 피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를 또 적극적으로 표현할 줄 아는 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의 반응에 따라서 엄마 밉다라는 반응도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엄마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가 납득이 안 되거나 조금 부당하다고 여기면 어른 입장에선 말대꾸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 의견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대한 기호나 이런 것도 자아 부분에 있어서 좀 뚜렷하게 갖고 있고 그걸 표현하는 아이인데 그중에서 요즘에 꽂힌 게 원피스하고 핑크인 것 같아요. 어머니 이게 바뀌어요. 그럴까요? 네,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뭐 어떨 때는 원피스 좋아하고 핑크 반짝반짝 하다가 또 어떤 얘기를 들었더니 뭐 멋있고 이런 게 더 좋다라는 거를 들었는데 그게 내가 납득이 됐어. 그러면은 이제 막 공룡 좋아하고 막 경찰차 출동 좋아하고 막 또 그러기도 해요. 응. 그래서 이제 엄마는 아들인데 여자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 걸 좋아하니까 엄마가 이제 어떤 성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 성관념? 이게 아가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셨을까 싶거든요. 네, 약간 이거를 근데 지금 이제 4세면요, 어머니,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중성적이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사회화된 성의 개념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아가가 조금 더 뚜렷하게 인지하고 표현하는 특성을 보이거든요, 둘째가. 네. 그래서 둘째는 확실히 첫째랑 사회정서적인 부분이나
자기 자신 어떤 생각과 감정을 인지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첫째보다는 좀 더 세심하구나. 로 엄마가 둘째를 조금 다르게 이해해 주시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연령이나 전반적인 걸 고려했을 때 엄마가 너무 많이 놀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오, 그냥 네네. 원하는 만큼 하라고 그냥 다 냅두기는 하는데 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머니, 근데 이게 뭐 원하는 만큼 사는 건 어떤 아이한테도 다 안 좋죠. 아니 그러니까 애들 여자의 옷이라고 해서 못하게 한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냥 네네. 시크릿 슈즈 좋아하면 그냥 시크릿 슈즈 옷 원피스 2개 사가지고 그냥 그거 입혀서 보내고 네네. 그 정도 하는데 이게 괜찮아.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든 좀 존중해 주려고 해주고는 있는데 자꾸 염려의 마음이 드는 거죠. 사람들이 다 이게 딸인지 알고 지금 그럴 정도니까. 오. 근데 행동은 또 남자애 같거든요. 행동은 또 남자애거든요. 노는 거는 좀 네네. 웃기게 노는데 근데 예쁜 걸 너무 좋아해. 그죠? 예, 이쁜 사람 좋아하고 약간 미적 감각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미적 감각이 되게 뚜렷하게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 이게, 지나가면 사실 에피소드가 될 거거든요. 1년, 2년 후에 요 시기가 지나가면 에피소드가 될 건데, 특히 이제 4세, 5세 요때에 뭐 더 길게 가면 6세까지도 그 7세가 되면 조금 더 관념적이고 또 학습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자꾸 빨라지는 시대여서 관념적이고 사회화된 성에 맞춰서 이제 내가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아이들이 더 잘 이해하고 따라주는데 4세에서 5세, 길게는 6세까지는 아이들이 이제 어떤 자기 기호나 자기 욕구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얘 진짜 특이해. 얘 진짜 왜 이러지? 하는 에피소드들을 부모님들이 많이 겪기는 하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와, 내 둘째 아들 진짜 정말 완전 너 그때 그것만 입었었다라고 말하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원피스나 이런 것도 계속 원피스만 입을 수는 없잖아요. 아이가 엄마를 따라줘야 되는 것에 있어서는 아이를 지금 인정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가 오늘은 바깥놀이 하는 날이라서 원피스는 불편해. 바지를 입고 갈 거야? 하는 날은 엄마 얘기를 들을 수 있게만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해 주세요. 그래서 아이가 일정 부분 나의 기호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조금은 더 상황에 알맞은 의복을 갖출 수도 있어야 된다는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애들도 발레복만 입겠다고 근데 그날 체육대회라서 체육복 입고 가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도 또 막 2, 3년 실갱이 벌이는 어머님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건 내 아이가 뭐 남자아이냐 여자아이냐 이런 거 다 떠나서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호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집단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내가 조금은 더 나를 조절하고 따라줘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엄마의 이야기를 수용해 주는 거. 엄마가 아주 중요한 순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요거를 놓치지 않아 주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저도 좀 여쭤봐도 네네. 될까요? 네. 뭐 자극 추구가 좀 낮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볼 네. 때는 설명을 들어보니까 운동성이랑 연계돼서 설명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제가 볼 때 확실히 얘는 운동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낮은데 어, 사물이나 하여튼 사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은 아이예요. 예를 들어 곤충을 되게 네네. 좋아한다든지 만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든지 네. 뭐 이렇게 설명을 들을 때는 마치 이렇게 운동성이 낮으면은 이렇게 자극 추구가 낮은 것처럼 예, 음. 그런 건 아닌 거죠. 네네.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네. 운동성이 좀 많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유는 새롭다라고 했을 때 다가가는 행동이 결국은 운동성이랑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네. 사실 제일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네네. 이 아이가 사회적인 민감성이 이렇게 높은 편이고 인내력이 사실 되게 높게 나왔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네. 저 친구의 기분이 어떤지 알겠고 어떤 태도를 보일지를 알겠으니까 음.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하는 게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실 네네. 그렇고 첫째가 사실 그게 굉장히 좀 심했었어요. 그래 음. 가지고 뭐 "얘가 어떻게 나쁘게 했어."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도 이렇게 얘기를 해 봐." 뭐 이렇게 하면 "아니야. 그럼 걔가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 뭐 어, "걔는 뭐 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얘가 하도 자기 자신을 이 절제하고 양보하는 게 먼저 크니까 심지어는 저희 남편이 장난이 "야 너도 때려." 이러면은 가만히 있어 "아니야. 나는 때리고 싶지 않아." 그러면 걔는 어. 더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네네. 자기 자신을 계속 약간 억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첫째한테는 되게 컸었고. 둘째도 그런 어. 성향이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사실 계속 그런 부분 때문에 아이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음.
배려해줘야 될지. 네네네. 일단요, 자궁출구 성향이 뭐 다소 높으면 운동성. 요거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냥 아이가 여기 있는데 새로운 걸 누가 이렇게 여기다 갖다 놨잖아요. 응. 그러면 이렇게 탐구하고 바로 만질 수 있죠. 그래서 막 네. 아이가 움직이고 뛰고 이런 것만이 자극 추구가 아니라 내가 이것에 대해서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탐구하려고 하는 어떤 관찰, 행동 전부를 다 포함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니까 막 적극적으로 내가 활동적인 에너지를 쓰거나 몸을 많이 움직이지는 않지만 네. 차분히 호기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관찰하는 능력은 있는 아이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그걸 조작해 볼 수 있으면 충분히 조작하고 탐구하는 능력도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사회적 민감성이 높고 인내심도 높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두 아이 모두의 특성은 뭐냐면 가만히 멈춰서서 주변과 전체를 관찰하고 살펴보는 능력이 있어요. 맞아요. 되게 그랬어요. 친구들 네네. 놀고 있으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네, 그냥 맞아요. 갈 만한 자리를 찾아서 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의 친구들은 이거는 위험 회피가 높은 친구들도 간혹 그러거든요. 근데 네. 너무 높으면 일단 불안한 나 때문에 주변을 전혀 못 보고요. 아주 조금 높은 수준이면 내가 약간의 경계심을 갖고 이렇게 관찰하는 능력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전체와 맥락을 보고 관찰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당연히 많이 촉진되겠죠. 왜냐하면 계속 물러서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감정과 어떤 문제 해결 방법들이 있는지를 잘 봐요. 그래서 네. 타인에 대한 어떤 이해나 사회정서적인 발달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더 넓은 그릇을 형성할 수 있어요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해하고 파악하는 능력은 빠른데 지금 상대적으로 내가 나를 표현하는 걸 자꾸 억제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걱정인 거잖아요. 답답하니까 엄마는. 그리고 네. 아기가 그걸로 맞아요. 속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표현할 이제 수 있는 이런 능력도 경우는 없지만, 예. 맞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양육 환경에서 아이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얼마나 잘 듣는가부터 먼저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집에선 어떤 것 같아요? 엄마하고 아빠가 아이들하고 의사소통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로 민주적이고 어느 정도로 내 어른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먼저 아이의 얘기를 듣는 건지 이 부분은 네.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얘네들은 자기 감정이 정확하게 뭔지를 되게 알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이 기쁜지 슬픈지 조금 불안했는지 좋지만은 왠지 불편했는지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하긴 하거든요. 네네. 저희와의 관계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 또래 친구들의 감정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아무리 이해를 한다 그래도 이게 그럼요. 나이에서 오는 한계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그러니까 아빠는 안정적이다라고 느껴지니까 안정적이고 나한테 가장 안전한 시큐어 베이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서는 내가 다양한 나의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지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 예측 불가능하고 그죠? 모든 반응을 내가 다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은 또래들과에 있어서는 그렇죠. 다소 경직되고 일단은 네. 멈추는 거잖아요. 어머니 근데 이렇게 네네. 되면 위험회피도 좀 살펴보긴 해야 돼요. 네, 맞아요. 좀 위험의 피도 좀 커요. 그래서 네. 요새 드라마나 영화 네. 같은 거 보면 갈등이 있을 것 같은 장면을 미리 그만 무서워 네,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다 일단은 뭐 보니까 이런 친구들은 어떤 갈등이나 충돌 상황에서 이 친구가 나한테 화를 낼지 아니면 문제가 잘 해결될지 예견이 되지 않는 그 상황을 맞닥뜨리는 걸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죠, 그냥. 근데 이제 안 네. 하다 보니까 그게 다 소화가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오면은 가장 안전하고 모든 걸 토로해도 괜찮은 집에 와서 얘기를 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머니 근데 이런 경우는 아이들한테 그럼 너도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제 자꾸 솔루션을 주게 되잖아요. 음. 근데 이제 대부분 아이들이 솔루션을 모르지는 않아요. 혹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생각은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런 경우의 수는 아이들이 뭐 이래서 내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뭐 저는 주로 그래서 너는 괜찮았어? 아무 얘기하지 음. 못했는데 마음이 어땠어? 하고 음. 아이의 감정을 먼저 물어보고요. 그리고 음. 나서 근데 만약에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뭐뭐 마음이 또 속상할 텐데 어떡하지? 그때는 어떻게 했으면 음. 좋겠어?
라고 하면서 아이가 그 다음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물어봐요. 근데 이제 아이가 그 다음에도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저는 억지로 아이한테 근데 그거 계속 그렇게 하면 너 속상하니까 이렇게 좀 해 라고 말하지 않고요. 아 정말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에는 모모가 다음번에는 친구한테 야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았는데 다음번에도 참아볼 거야? 근데 그러면 여기가 답답할 수 있어. 그래서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모모가 만약에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해보는 거고 만약에 그때도 그 생각이 안 들면 선생님한테 와서 또 얘기하자. 그러면 선생님이 모모 얘기 들어주고 모모 마음 풀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 마음의 준비를 해서 친구한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준비를 해볼 거야. 라고 하면서 아이가 결국에는 그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감정적으로 심장이 막 뛰어서 아무 말 못하는 경우가 아이들 보고에 따르면 상당수 많아요. 그래서 그걸 어른이 어거지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장면을 어른이 무한 반복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내가 4번, 5번 얘기하지 못해서 결국엔 나도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 결국 이건 내가 마음을 하고 크게 먹고 한 번은 얘기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마음의 준비가 되는 이 과정을 함께 해주는 게 어른한테 가장 중요해요. 실제로 문제 해결은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 잘해요. 유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아빠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 아이가 충분히 안정감을 갖고 얘기를 하고 내가 어느 정도 이 아이가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마음의 준비를 해서 오늘은 한번 얘기를 해볼 건지.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대화 과정에서 아이들이 결국에는 표현을 하고 오고요. 그리고 하고 와서는 엄청난 파티를 엽니다. 별거 아니지만 결국엔 용기 내서 나보다 센 친구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왔을 때 혹은 갈등이 생겼을 때 계속 회피만 하던 아이가 나의 주장을 하고 왔을 때 네. 그리고 이걸 촉진해주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집에서 이걸 실제로 언어로 내뱉게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말이나 행동은 해버릇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벌써 제가 버릇이라는 말이 나오죠. 습관과 버릇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비슷한 장면에 나도 모르게 심장이 콩닥콩닥해서 이렇게 억제되어 있었으면 그 비슷한 감정이 느껴지는 비슷한 상황에서 또 이렇게 자동적 반응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가 그런 얘기들을 했을 때 이렇게 해봐 라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직접 해보게끔 그 자리에서 촉진해 주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아주 비슷하게 아이가 되게 긴장하거나 심장이 뛰는 상황이 어른들하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에 아이가 그 감정을 심호흡하고 한번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게 유도해 주는 생활 속의 어떤 촉진들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실제로 놀이실에서 따로 세션을 하면서 만난다라고 하면 그걸 연습하는 시간도 갖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뭔가 표현을 하려다가 뭔가 주춤주춤 한다라고 하면 그걸 용기 내서 말할 수 있게 유도해 주죠. 그래서 아이가 주춤주춤 하기보다는 주춤하는 순간 말하는 게 뭔지를 기억할 수 있게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습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기질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실제로 아이에 대한 많은 행동들을 저희가 더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떤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질에 대해서 막 전문적인 내용을 이만큼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오늘 설명했던 아주 짧은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해주신 어머님들이 아이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값지지 않았을까 싶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실제 사례의 답변을 드린 것들이 그런 비슷한 어려움을 보이는 건 내 아이한테도 분명히 있거든요. 기질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랬을 때 나는 부모로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었는가라고 한번 돌아보시고 나도 이렇게 조금은 해봐야겠다라는 한 가지씩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서대문 든든 어린이집 어머님들의 어떤 육아 환경에 아주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저희 기회 되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어떤 매체나 또 저희 센터에서 어머님들 만나 뵈면서 네, 저희 육아 더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희 다음 기회 되면 또 뵙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